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9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달러 환차액의 시세와 그리고 해외 세계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를 보시면은요, 현재 저번 주 금요일날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93.50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달러가 이렇게 장 초반에 상승한 이유는 뒤에는 역시나 12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왜 그러면 달러가 94포인트에서부터 다시 하락 반전해서 현재 93.50포인트로 약 한 0.5포인트가량 하락했을까요? 자, 이유 뒤에는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 부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저번 주 금요일 10월 6일이죠. 10월 6일. 네, 그렇습니다. 자,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지수가 자, 예상치인 9만 건보다 낮은 마이너스 3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이례적인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지금 현재 0보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수치는요,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약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마이너스 수치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심리가 나오면서 과연 12월 달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심리 속에서 달러가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또 뭐냐면은요. 자, 비농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률도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업률은 낮아지면 좋은 거죠. 높아지면 좋은 게 아니죠. 네, 비농 수치와는 반대입니다. 비농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실업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실업률이 예상치인 4.4%보다 아래인 4.2%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수치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대표적인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농 수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실업률은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 원인부터 한번 분석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8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의 허리케인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허리케인 어마와 그리고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지금 또 세 번째 허리케인이 또 올라오고 있죠. 좀 미국이 이번에 뭐 비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허리케인 레이트가 또 지금 미국에 북상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타해서 어저께 한 차례 크게 휩쓸고 지나갔대요. 허리케인 네이트 여파 치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은 뭐 동영상 보면은 이런 뭐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일단 각설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고용 수치인 비농 지표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미국 낮은 실업률 4.2%라는 16년 만에 처음 나타났던 이 실업률의 수치는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죠? 이번 연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가능한가가 점쳐지는 게 바로 실업률과 그리고 미국의 고용 상황이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비농 수치가 아무리 허리케인 여파라고 하지만 비농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과연 이번 연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물가가 아직 2%를 밑돌고 있지만 통화 정책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더들리 뉴욕 연준 천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말자 하던 위주의 인물이 지금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인상하자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비농수치에서도 확인했듯이 아직까지 그 고용시장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고용지표 수치가 어디 갔나요? 자, 이 고용지표 수치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인 트렌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고용지표와 수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 10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 수치에 따라서 또 12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금리 고용 지표, 고용 관련 지표, ADP 고용 변화율이라든지 혹은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시장 영향이 크게 미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렇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금 달러의 방향성을 살펴보자고 한다면요. 지금 달러는 어디까지나 94포인트에서의 저항으로 인해서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은 93포인트 혹은 더 나아가서 93포인트, 더 나아가서 92.8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입니다. 자, 장기적인 방향성은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고용 지표의 꾸준한 다시 반전 상승하는 수치가 반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4포인트의 저항으로 인해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낮은 실업률로 인해서 실업률이 뭐 16만에 처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달러를 해석하고 오히려 달러가 매수해야 된다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저도 달러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94포인트 저항으로 인한 하락은 93포인트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우리는 다시 달러를 매수한다고 한다면은 달러 매수는 93포인트가 유리하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요. 일단 93포인트 재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금과 유로의 매수 대응 일시적인 매수 대응입니다. 장기적인 매수 대응이 아니라 단기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 코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